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오늘은 이제 강남 요리 이 부분을 할 차례죠. 지난 시간에는 스촨, 사천 요리를 봤고요. 오늘은 이제 강남 요리를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도록 하죠. 자, 이제 경제 문화의 중심지, 이제 교재를 보시면 이제 87페이지입니다. 뭐 범위가 다소 애매하다. 그 이유는 원래 이제 강남 하면 강의 남쪽이잖아요. 네, 강의 남쪽은 어디죠, 여러분? 어, 장강이잖아요, 장강. 그러니까 이 상해로 흘러 들어가는 이 장강 이하, 이남이 이제 강남이죠. 강의 남쪽. 예, 그런데 여기 이제 표시한 것을 보시면 강소성 있죠? 강소는 이제 짱수라고 하는 곳이고요. 안회이, 예, 그 다음에 이제 절강, 쩌장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각각 막 지역이 있는데, 상하이, 여기 뭐 난닝, 그리고 여기는 난징이 있어요. 중심 도시가 난징, 허페이, 항저우 이런 지역이 있는데요. 강남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여기 또 북쪽이잖아요. 그래서 조금 애매하다. 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 지역 어쨌든 장강 하류 지역 이 지역을 다 그냥 강남이라고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문화적인 관념으로 남아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예. 통상적으로는 장강 하류 지역, 장장의 남쪽, 예, 장장을 우리는 장강 혹은 양자강, 양쯔강 이렇게 했습니다. 음, 그러니까 이 길장자죠. 요거를 중국어로 하면 장장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상하이를 비롯한 짱수, 저장, 안회이, 동남부 지역까지 포함한 게 바로 강남이다. 아시겠죠? 예, 강남 지역이 어딘지. 뭐 강남이라고 하는 그 위쪽에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익숙한 산동성이 있고요. 예, 그 다음에 뭐 복건성 있고, 예, 광동 요리 지역이죠. 이쪽에 광동, 광서, 복건성. 예, 상하이 있고, 난징 보이죠? 음, 난징, 안웨이, 허페이. 네, 이게 강소성입니다. 강소, 안휘, 절강, 항주 이런 도시가 중심 도시예요. 여기 예, 상해, 난징, 허페이, 항저우, 상하이 이런 도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은 문화도 발달되어 있고 뭐 경제도 굉장히 뭐 좋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교통도 굉장히 발달되어 있는 그런 곳이죠. 예, 강남, 장장의 남쪽, 인문지리학적으로 장강 중하로 이남 지역이다. 예, 우리가 이제 통상 강남 하는 그 의미가 장강 중하로 이남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여긴 물이 많기 때문에 강남 수양. 강남 수양이 이제 물의 고향이죠. 예, 물의 고향이고 그러다 보니까 수로도 굉장히 발달되어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수양제가 절강성의 항주와 북경을 연결하는 운하를 만들었다 그런 이야기를 했죠. 이거를 이제 북경할 때 이제 경자하고 항주할 때 항을 써가지고 경항 대운하라고 합니다. 경항운하. 그러니까 이 지역이 물이 많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요. 예, 벼농사도 좋고요. 그 다음에 이런 어류 그 종류들도 굉장히 풍부합니다. 그래서 요리가 좀 발달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상해 같은 경우는 1840년에 아편전쟁 이후 42년 이때 개항이 되죠. 개항이 되면서 외국과의 교류가 굉장히 활발한
이제 그런 지역으로 이제 변모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외부의 그런 영향을 받아서 독특한 요리 형태가 또 형성이 되기도 하는 곳이죠. 제자가인이다. 그러니까 이런 뭐 인재도 많고요, 미인도 많고 뭐 그런 곳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물도 풍부하고 뭐 곡식도 풍부하고 뭐 물고기라든가 어류 부분, 그러니까 먹거리가 굉장히 풍부한 곳이고, 그리고 이제 관료들도 많이 여기서 이제 나오게 되고, 인재들도 이제 많아지는 거죠. 예. 그래서 뭐 중국 문화의 양대 축 중에 하나다. 그래서 남방, 북방 이렇게 나눠지는데, 리얼리즘과 로맨티시즘 이런 식으로 뭐 간단하게 이야기하는데, 어쨌든 뭐 남방은 좀 현실적이고요. 북방은 약간의 이제 허풍이 좀 강하고, 예, 어떻게 보면 또 나쁘게 말하면 거칠고, 남방은 세심하고 뭐 실용적이고 뭐 등등등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방은 이런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북방과 어떤 그런 차별성을 좀 띨 수 있는 거고요. 풍요로움을 상징한다라고 이제 아까 이제 언급을 한 적이 있는데, 위미리샹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물고기와 생선이 많은 고장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거기에다가 이제 관료들도 많고 뭐 공부하는 사람들, 문인들이 많기 때문에 어떤 뭐 우리가 생각하는 선비 같은 그런 사람들도 있다. 그렇게 이제 좋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쪽 지역이 과거에 뭐 송나라, 이제 위쪽에 이제 개봉이 있었기 때문에 송나라의 이제 수도였던 적도 있고, 그때는 이제 북송이라고 하죠. 북송이 망한 다음에 남송 시대가 열리는데, 남송 시기에도 여전히 강남 지역이었죠. 그래서 특히 이제 송나라 같은 경우는 문인들을 굉장히 중시했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과 관련된 사람들이 이제 많이 배출이 되는 곳이기도 하죠. 거기에다가 또 자연 경관이 굉장히 아름다운 곳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런 말들이 있죠. 하늘에는 천당이 있고 하늘 아래에는 소주하고 항주가 있다. 이걸 수항이라고 해요. 수항. 쌍효天堂, 샤요 수항,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에는 천당이 있고, 좋은 곳이죠. 그 아래에는 이런 아름다운 소주와 항주가 있다. 이렇게 이제 이 아름다움을 비유했고요. 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아름다운지는 잘 모르겠어요. 각자 취향에 따라 다르겠지만 뭐 그런가 보다. 소주는 잘 모르겠고, 항주에 있는 그 서호 정도는 그냥 괜찮네, 이 정도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거는 이제 그런 그 물의 도시 혹은 물의 고장처럼 물이 굉장히 많죠. 수로가 발달이 되어 있고 수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사이에 이제 집들이 지어져 있고 이렇게 이제 물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거죠. 뭐 정치가 있죠. 관광객들도 굉장히 많아요. 여기 이제 다 살고 있고, 사실은 이 사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불편할 거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그렇게 크게 불만을 표시하는 건 못 본 것 같아요. 어차피 서로 상부상조 하는 거니까요. 그림이 참 아름답죠. 여기 보면 뭐 사원인 것 같아요. 나무 아미타불 이렇게 써 있죠. 짱남 삐쉐이 삐위란. 어쨌든 뭐 이런 좀 글귀도 있고요. 이제 보시면 돼요. 강남은 여러 가지로 이제 중국 사람들에게 있어서 문화의 중심지이기도 하고 경제의 중심지가 됐죠. 그러면서 동시에 어떤 이런 낭만도 있고 풍경도 수려한 곳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역사를 잠깐 뭐 훑어보도록 하죠. 교재 보시면 88페이지인데 강남 문화 형성해가지고 여기에 대략적인 역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첫 번째 줄에 보시면 뭐 초나라, 오나라, 올나라 이런 식으로 나와요. 춘추 전국 시대죠.
우리도 뭐 가끔씩 언급했던 나라입니다. 춘추 전국시대. 춘추 전국시대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다 아시겠죠? 역사는 지겹죠, 여러분들. 재미없고. 이게 은나라죠. 하상주 할 때 춘추 전국시대는 어디냐? 여기에요. 이게 이제 서주하고 동주로 나눠지죠. 예, 서주 동주로 나눠지는데 춘추 전국 시기는 이 시기, 동주 시기예요, 동주 시기. 예, 그러니까 나라가 이제 분열이 되는 거죠. 춘추 전국 시기. 이 춘추 전국 시기를 마감시킨 게 바로 진시황이죠. 진이 통일을 하는 거죠. 그 시기에 뭐 오나라 월나라 이야기고요. 이것도 우리 한번 언급하지 않았나요? 우왕 합려와 오랑 구천, 그쵸? 그다음 오왕의 아들 부차가 있었다. 뭐 와신상담, 동을, 오월동주 뭐 이런 얘기인데 이 와신상담은 생각나죠? 아들 부차가 여기 있죠. 부차가 아버지의 복수를 위해서 장작더미에서 쓸개를 이제 씹어 먹으면서 버텼다. 뭐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그런 인내를 가지고 인고 세월을 보낸 거죠. 그래서 드디어 복수에 성공을 했다. 그런데 나중에 또 이게 부차가 또 안 좋게 되죠. 뭐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서시와 관련돼서 음식 관련돼서 이야기했어요. 서시가 또 이용을 해가지고 부차가 어렵게 되는 뭐 그런 나라가 망하는 뭐 그런 이야기도 우리가 앞에서 언급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쭉 보시면 오나라가 있었고요. 삼국시대 오나라는 누구죠? 네, 손권. 우리가 이제 유비하고 또 누가 있나요? 조조, 손권, 그쵸? 그래서 이런 촉한이라든가 촉한이라고 하죠. 한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촉한 이제 이 촉지역이 어디냐면 사천이잖아요. 사천 지역에 유비가 지었기 때문에 촉한이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유이나라, 요거에 이제 조조고요. 송고는 뭐 오나라를 이렇게 분열이 됐던 거죠. 삼국시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한번 언급을 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위진남북조 시기에는 뭐 진나라인데 이 시기는 이제 서진이라고 해요. 진은 진인데 서진 시기. 이렇게 쓰죠. 이렇게 씁니다. 어쨌든 이 진나라가 일어나긴 했는데 왜 이진남북조냐? 근데 동진 시기로 이제 접어들어서 송제, 양진 이렇게 이제 이어지는데요. 이게 뭐냐면 북쪽에 오호가 등장을 합니다. 흉노, 선비, 갈, 강, 저 5개 민족이죠. 5개 민족이 등장을 해서 16개의 나라를 세우고요. 그 다음에 이 16개의 나라를 선비족이 통일을 합니다. 이게 바로 이제 북유가 되는 거예요. 북유. 왜 북유라고 했냐면 조주의 위나라하고 여기 삼국시대 위나라하고 구분하기 위해서 북이라고 이렇게 부른 거고요. 어쨌든 이렇게 북쪽에는 북유가 있었고 남쪽이라고 해야 되나 굳이 뭐 쫓겨난 거죠. 얘네들에게 의해서 쫓겨났다. 그래서 남조라고 하는데 이 남조를 요거 북쪽 북이하고 합쳐서 위진 이쪽 위나라 진나라에서 남북조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이 사람들이 뒤에 쭉 다시 내려와 가지고 복건송으로 가가지고 객가인 커자른이 된다고 했잖아요. 뭐 그런 얘기를 합니다. 객가인은 이제 조상이 되는데 그래서 토루라는 건축 양식을 만들었다. 우리가 이것도 광동 음식 할 때 한번 언급한 적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수나라 당나라 시기로 내려오면 운하를 건설했다. 수양제가 아까 우리가 앞에서 잠깐 언급했던 거죠. 여기는 이제 수로가 좀 많기 때문에 그런 어떤 이점을 이용해 가지고 운하를 만들었다라고 이렇게 전해집니다. 실제 뭐 만들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뭐 수양제가 바로 죽었잖아. 망했잖아. 고구려하고 전쟁하다가. 근데 어떻게 그 짧은 시간 안에 운하를 북경까지 연결했을까? 라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시간적으로 과연 물리적으로 그게 가능한가?
뭐 합리적인 의심이죠. 뭐 어쨌든 뭐 그렇고요. 예. 당나라 시기는 뭐 그렇게 크게 없고, 당나라 이제 뭐 역시 고구려하고 싸우다가 영계소문에게 쫓겨가지고 이 강소선까지 쫓겨와서 그 탑 있는데, 제가 탑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 탑 아래 숨어서, 탑은 아니고 이제 원래는 우물이었죠. 우물 안에 숨어서 목숨을 구했다라고 전해집니다. 예. 그래서 그 고마움을 표시하고자 우물 위에다가 이제 탑을 지금 건설한 형태로 남아 있는데요. 뭐 그런 지역이에요. 그다음에 5대 시기. 5대 시기는 뭐냐면 당나라가 망하고, 그러니까 수나라도 어느 정도 통일된 나라고 당나라도 통일된 나라인데, 이제 5대 시기는 분열된 거죠. 5대 10국 시기라고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남당 있었고요. 재밌게도 아까 이제 북이는 선비족이 세웠잖아요. 수나라도 선비족 계열이 세운 거고요. 당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긴 역사에서 진정한 한족이 세워서 통치한 시기는 그렇게 길지 않아요. 별로 없어요. 남송 시기, 송나라, 이제 북송, 남송 요 시기, 예, 그냥 여기 남족 한족들 이게 조금 있는 거죠. 뭐 그렇게 보시면 돼. 물론 뭐 주나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예,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남송 시기에는 북송 시기인데 개봉이 수도였고, 남송 시기에는 장강 하류정 문화의 경제 중심지가 된다. 예, 굉장히 짧아요. 왜냐하면 쿠빌라이가 공격을 해서 멸망을 시켜버리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이 시기에 보면은 동북삼성 이쪽 지역에 여진족이 등장을 한다. 어떻게 등장하냐? 금나라가 등장해서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데, 금나라를 누가 세웠냐? 이 김씨잖아요. 이 김씨성을 가진 사람들은 자긍심을 가져도 됩니다. 아까 이제 우리가 역사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좀 싫어하겠지만, 오호 중에 흉노가 있었죠. 예, 어쨌든 뭐 간단하게 설명하면, 흉노가 한나라 때 일부 세력에 투항을 해서 그 일부가 이제 김씨 성을 받고, 예, 어떻게 하다가 한반도로 와가지고 김씨의 선조가 됩니다. 예, 이 사람들은 금을 사랑한 사람들이죠. 예, 그래서 예, 이런 성을 가지게 돼요. 물론 일부는 중국 내 일부 좀 남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신라나 고려 때 북쪽으로 가가지고, 예, 여기 동북에 있는 여진족을 규합을 해서 금나라를 세웠다. 예, 이겁니다. 그래 나중에 이 금나라는 또 어떻게 등장을 하냐? 뒤에 예, 아주 뒤에 몽골, 그 다음에 명나라, 이 뒤에 청의 모습으로 등장을 합니다. 청나라. 중국의 청나라 제일 큰 어떤 영토를 자랑했던 나라죠. 청나라는 원래 이제 후금이라고 했어요. 후금이랬다가 뒤에 이제 청나라로 이제 나라 이름을 바꾸는데, 이때 그들의 이제 선조는 누구냐면 이 김씨들이죠.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이제 규합을 해서 금나라를 세워서 강해집니다. 그러나 그때 당시 위쪽에는 또 요나라가 있었죠. 거란족이세요. 금나라가 요나라를 멸망을 시키고, 예, 송나라를 압박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남송이라고 하는데 북송이 있었어요. 송나라가 하나가 있었는데 계속 괴롭히니까 결국은 포기하고 도망가서 남송을 건설하는데, 그 과정에서 황제 휘종이 있습니다. 휘종을 금나라가 잡아서 데려갑니다. 그리고 그 아들 황제 흠종도 같이, 그 다음에 신하들, 어마어마한 신하들, 뭐 궁녀들 이렇게 해가지고 다 잡혀서 금나라로 가가지고 거기서 죽고요. 이거를 뭐라고 하냐? 정강의 굴욕이다. 예, 정강의 변 혹은 정강의 치, 이렇게도 하는 굉장히 굴욕적인, 예, 사건이 일어납니다. 네, 중국으로서는 굉장히 굴욕적이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중국의 모순이기도 해요. 예, 왜냐하면 이게 한족인데, 예,
이민족에게 당한 거죠. 그렇다고 이걸 뭐 민족 의식을 가지고 또 비판하기에는 중국은 지금 뭐 중화 뭐라고 하나 55개 민족이 하나의 큰 틀을 형성하는 그런 그 형태로 이제 나아가고 있는데, 이렇게 뭐 민족 의식을 일깨우면 이건 그러면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좀 약간 모순되는 일들이 좀 벌어지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사건으로 인해서 예, 송나라가 이제 남쪽으로 가서 이제 유지를 하게 됩니다. 교재도 보시면 88페이지 한 두 번째 단락에 첫 번째 줄, 뭐 두 번째 줄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 그래서 한번 이 부분을 읽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렵지 않은 내용입니다. 그냥 한번 쭉 읽어보면 이런 거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세 번째 단락을 보면 몽골족이 세운 원나라 이렇게 해서 명청 왕조의 수도는 북방의 베이징이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그 두 번째 줄에 보시면 명나라를 세운 주원장의 고향은 안회성이었다. 그러니까 안회가 이제 등장을 하죠. 그리고 그 사람이 도읍을 정한 것은 난징이었다라고 이제 설명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 세 번째 단락의 그 밑에 네 번째 줄에 보시면 3대 황제가 이제 영락제다라고 하고 이제 북경으로 수도를 옮겼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뒤에 이제 나올 것 같은데, 어쨌든 이런 이만, 지금 이제 항저우예요.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남송이 이제 조금 뭐 유지가 되죠. 예, 조금 유지됩니다. 조금. 그러니까 굉장히 이 강남 이런 지역을 보면 문화적으로 이제 성숙한 곳이고, 예, 경제적으로도 풍요로운 곳이고, 식량도 이제 풍부한 굉장히 좀 좋은 지역이었는데, 그만큼 먹을 게 많기 때문에 외세의 어떤 침략을 강하게 받은 곳이기도 하죠. 이 송나라 때는 그 경제 규모가 어마어마했죠. 예, 유럽 GDP의 몇 배나 됐으니까 그 정도로 굉장히 풍요로운 곳이었는데요. 다만 군사력은 약했기 때문에 이렇게 이런 장강의 장강의 굴욕, 이런 것들을 이제 당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는 이제 방금 제가 88페이지 말한 영락제까지는 나와 있어요. 영락제까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잠깐만요. 좀 나올 수도 있죠. 여기 밑에 보면 일단은 네, 역사는 뭐 여기까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죠? 명나라 주원장이 난징에다가 수도를 세웠다. 그리고 그 손자인 건문제가 2대 왕제가 됐는데, 영락제 이제 주체죠. 중국어로는 쭈디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해가지고 어떻게 했다? 건문제 자기 조카를 죽이고 남경의 수도를 북경으로 옮겼다.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정리하도록 하죠. 그리고 뭐 중화민국이 이제 1912년 1월 1일에 손문에 의해서 건국이 되는데요. 중화민국도 남경이 수도였어요. 그러니까 되게 재밌죠? 중화민국도 마찬가지고 뒤에 뭐 홍수전이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 사람도 태평천국이라는 나라를 세웁니다. 태평천국 수도도 남경이었고요. 그 다음에 뭐 그 이후에는 없죠. 뭐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이 지역은 이제 그러니까 학문이라는 게 자체가 성리학이죠. 유교. 그걸 바탕으로 해서 과거도 이제 거쳐야 됐고, 과거를 통해서 자기 학문의 어떤 업적, 어떤 능력을 인정받아서 관료가 됐고, 그러니까 과거에 뭐 이런 공부하는 사람들이 유일하게 나아갈 수 있는 일은 뭐냐면 관료였어요. 관료. 뭐 다른 거 뭐 하겠어요. 이 사람들이 뭐 무기 쓰는 법을 배운 것도 아니고 글만 배운 거잖아요. 공자도 마찬가지였어요. 유교를 창시했다고 하는 이 공자도
관료가 되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했지만 10년 동안 자기의 어떤 그런 생각들을 설파했지만 결국 인정받지 못했죠. 다만 그 제자들을 통해서 자기의 꿈을 실현할 수 있었던 거고요. 그래서 이 사람은 결국은 자기 고향으로 돌아와 가지고 그때 이제 산둥이죠. 루나라. 루를 이제 노나라라고 하죠. 우리는 또 같은 뭐 보시면 되고요. 와가지고 이런 학생들을 양생하는데 그 심혈을 기울인 거고요. 뭐 그렇습니다. 어쨌든 과거에 이제 공부한 사람들이 유일하게 진출할 수 있는 일은 관료였다. 그래서 이쪽 지역도 보면 문이 중요시된 곳이잖아요. 문학도 발달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성리학과 관련된 이런 것들도 굉장히 어떤 발달된 곳이었다. 과거에 특히 송나라 때. 그래서 송나라에 뭐 측자, 파자 글자를 가지고 측자도 하고 파자도 하고 이런 놀이도 굉장히 발달됐고 시 같은 경우도 모여가지고 서로 짓고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놀이문화죠. 글 가지고 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뛰어났던 그런 시기입니다. 성리학에 출연하면은 뭐 남성촉이 성리학 그래서 주의가 대표적인 거고요. 우리나라에도 큰 영향을 준 사람입니다. 여러 가지 뭐 공부를 많이 했겠죠. 불교나 도가나 이런저런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기도 하고 어쨌든 육아 사상을 이제 집대성을 했고요. 너무 좀 뭐라고 하나 재미없는 학문을 만들어 본 것 같아요. 여기서 우리나라에 그대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이야기한 거고요. 과거 시험과 있었던 성리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주희, 주자 상이죠. 여기 뭐냐면 타입에 이제 그 타이완이죠. 대만의 이제 고궁박물관에 있는 그 주자의 상입니다. 대학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써있죠. 머리 아파 이런 거 보면 저도 머리 아픕니다. 네. 옛날에 이런 걸 가지고 공부를 했다는 거예요. 실생활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아요. 이거 공부하다 이제 굶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남송과 북송 이런 이제 그 지도가 나오는데 잠깐 이해하는 차원에서 이제 보도록 하죠. 북송은 송나라는 이렇게 좀 넓었다고 해요. 여기 좀 있죠? 예. 근데 뭐 실제 송나라가 이렇게 영향을 끼쳤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여기 뭐 서하가 있는데 서하를 놔두고 이렇게 여기까지 영향이 있다는 게 조금 뭐 의구심이 들긴 합니다. 어쨌든 뭐 한때 최고의 전성기라고 하면 뭐 이해는 할 수 있어요. 최고 전성기 시기다.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을 하고 이게 송나라 여러분들 이게 송나라가 이렇게 보면 굉장히 강해 보이지만 요나라 있죠. 요나라 이게 요예요. 거란이 세운 요나라에게 늘 이렇게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 요나라를 견제하기 위해서 송나라는 고려에게 손을 벌린 거예요. 고려야 좀 도와줘. 예. 뭐 실제로 그랬습니다. 예. 고려에게 손을 많이 내밀었어요. 송나라가. 그래서 사신도 많이 파견하고 그랬는데 이때 당시에 여러분들은 우리는 고려를 굳이 뭐 황제 왕으로 이렇게 나누면 좀 이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나누잖아요. 황제 뭐 아래 왕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 하잖아요. 근데 송나라 기록을 보면 사신을 보냅니다. 사신을 볼 때 보면은 거기에 고려 왕이라고 한 적이 없어요. 고려 황제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요거는 뭐냐면 적어도 이 송나라 사람들은 고려를 동급 이상으로 본 거예요. 동급 이상이다. 최소한 동급으로 본 거지. 그쵸? 우리가 조선시대 와가지고 고려 역사를 이렇게 어떻게 해요? 이렇게 좀 안 좋게 본 거야. 한 단계 낮춰버렸어. 그래서 왕으로, 고려 왕, 누구누구 하잖아요? 그러다가 대한제국 시기에 이제 뭐, 고종 황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뭐, 이성계, 그러니까
조선을 세운 이성계가 명나라 밑으로 이렇게 들어간 것처럼 그렇게 해서 이성계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조선시대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뭐 이해를 할 수는 있어요. 이해는 할 수 있으나 할 수는 있으나 조선 어떤 그런 가치관이라든가 이런 사고관이 좀 이상했죠. 어쨌든 이런 식이고요. 그리고 이 요나라하고 고려하고는 또 다투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서로. 예. 요나라는 자기들이 뭐 고구려 후예다라고 이렇게 이제 했고 고려를 굉장히 비판했어요. 송나라하고 이렇게 왕래하는 거에 대해서. 그리고 밑에 보면 여기 뭐 대리가 있어요. 예. 지금도 대리라는 지역으로 나오는데 이때는 대리국, 남조국이었던 거였고요. 그리고 뭐 티베트 지역, 고창 지역 이런 나라가 있네요. 위구르 지역이죠, 이쪽은 지금. 그 다음에 이제 남송시기. 예. 남송은 뭐냐면 여기에 뭐가 생겨요? 금나라가 일어나죠, 이렇게. 오른쪽 보면 금나라가 일어나가지고 송나라를 쳐요, 똑같이. 그리고 요 나라를 멸망시킵니다. 쳐서 북송이 멸망을 하는 거예요. 그 남송이 이쪽으로 이제 남송을 세우게 되는데 이때는 이제 남송 시기는 뭐냐면 이런 거 어떠 없어요. 이렇게 여기까지 영향이 가겠습니까? 다 망했는데 망했잖아요 거의 다. 뭐 일부 좀 남았겠지 뭐 조금. 예. 나중에 이제 몽골이 들어와가지고 몽골이 금나라를 멸망시키고 예, 서하도 멸망시키고 예, 서하 말 안 듣는다고. 그 남송 툭툭툭 거니까 툭툭툭 무너져가지고 황제가 도망가가지고 여기서 죽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이 지역의 특징 중에 하나가 정원이 많다. 이렇게 소주라고요. 수조죠, 수조. 우리가 이제 소주, 항주 소주 할 때 그 소주예요. 소주 원림, 졸정원이라고 하는 정원인데 이 지역은 물이 많아서 그런지 정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정원이 발달되어 있고요. 이런저런 이제 각종 정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름다운 정원이 많은 거죠. 예. 뭐 아름다운지는 잘 모르겠으나 어쨌든 고건 대작들이 살던 곳이었다. 예. 보기는 좋네요. 또 이렇게 보니까. 저도 한번 여기를 이제 가본 적이 있는데 너무 커가지고 뭐 이런 곳이구나라는 것을 이제 봤죠. 이런 정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난징은 뭐냐? 이 지역의 이제 대표적인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난징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난징을 줄여서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찔링이라고 했어요. 찔링. 건강, 健康. 예, 이렇게 이제 불렸고요. 지금도 이런 뭐 찔링이란 말은 여전히 예, 일부에서는 또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원나라 이후 명청 수도는 베이징이었다. 예, 우리가 이제 아까 언급을 했던 거죠. 예, 주원장이 세웠지만 주원장이 명나라를 남경에다가 수도를 삼아서 세웠어요. 예, 명나라를 세웠는데 그 아들, 네 번째 아들이 베이징으로 천도를 했다. 자기 조카인 건문제를 죽이고 천도했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영락제는 북경을 지키고 있었던 연왕으로 있었어요.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과거 또 이게 태평천국의 수도였기도 하고, 그리고 중화민국의 수도였기도 하고, 그리고 1937년에 중일 전쟁이 이제 발발을 하면서 일본군이 상해를 점령하고 남경까지 진출을 하게 되죠. 그렇게 하면서 남경 대학살이 일어났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제 박물관이 있는데요. 그때 뭐 40만 명이 죽었다, 뭐 아니다라고 하는데 죽은 사람이 있잖아요. 예, 죽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일본이 아무리 부정을 하더라도 그거는 좀 문제가 있다. 예, 좀 뭐 어떻게 보면 좀 비겁한 거죠, 사실. 과거에 이제 전쟁 시에는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예, 물론 이렇게 일방적인 학살을 하면 안 되지. 민간인들을 대상으로. 군인들이면 몰라도 대부분이 죽은 사람들은 다 민간인들이잖아요. 예, 그냥 막 죽였어요.
보면 사진이나 그 동영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일본으로서는 반성할 필요가 있다. 이제 반성을 하지 않죠. 이제 부정을 하기 때문에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우리나라 뭐 위안부 문제부터 해서 등등등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명나라 성광이라든가 명효릉이라든가 중산릉이라든가 뭐 공자묘, 뭐 자금산,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유적들 볼만한 것들이 좀 있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사실은 뭐 남경에 뭐 그렇게 크게 뭐 볼 건 별로 없는 것 같아. 왜? 공기가 별로 안 좋아. 그리고 여름에 더워요. 비도 자주 오고 습하고. 그래서 예, 영락제가 예, 북경으로 수도를 옮긴 것은 제가 볼 때 잘한 것 같다. 그러니까 중화민국이 이쪽에 수도를 세웠기 때문에 별로 잘 안 된 것 같아요. 그럼 왜 중화민국을 이쪽에다가 세웠냐면, 그러니까 손문은 한족이잖아요. 근데 그애는 이제 청나라식이잖아. 청나라는 손문이 어떻게 규정했냐면 오랑캐의 나라라고 했거든요. 오랑캐가 세운 나라다. 그래서 오랑캐를 빨리 몰아내야 된다. 그게 여진족이죠. 여진족. 뭐 그래서 어쨌든 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자기들은 이제 뿌리라고 할 수 있는 명나라를 생각한 거예요. 예. 명나라는 이제 북경으로 갔는데 어쨌든 명나라는 한족이 세웠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예, 이렇게 예, 수도를 남경으로 삼은 거고요. 뭐 그렇습니다. 더 이야기하면 좀 머리가 아프죠? 예. 쭉 올라가면 이제 손문의 묘도 있고 뭐 그래요. 예, 손중산 묘가 여기 보면 이제 중산릉이라고 하잖아요. 중산 손문의 묘가 있는 곳. 이제 위에 있고요. 가기가 귀찮아요 여기. 쭉 올라가야 돼서 쭉 올라갑니다. 뭐 효름도 이쪽에 있으니까 뭐 겸사겸사 또 뭐 볼 수는 있겠죠. 대명산성 이렇게 되어 있네요. 명태조의 묘가 있는 곳이다. 명태조묘. 그렇죠? 명태조가 누굽니까? 주원장이죠? 태조. 중산릉. 이 안에 이제 이쪽 뒤쪽에 들어가면 무덤이 있어요. 이 안에. 예, 안쪽에 들어가면. 뭐 1930년에 준공을 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 심심하면 한번 가볼 만하다. 남경에서 가가지고 뭐 음식 먹고 좀 구경하고 좀 시간 나면 그 남경 대학살 박물관도 한번 보고 뭐 그 정도. 예. 이제 남경 성벽이죠. 예. 남아있는 부분이고요. 이런 것들 좀 있죠. 예. 남경에 있는 뭐 공자묘, 뭐 사원도 있고 탑도 있고 향을 또 엄청 많이 피우죠. 이제 소원을 많이 빌어야 되기 때문에 예. 많은 사람들이 사원에 가가지고 도교 사원이든 불교 사원이든 가서 많이 복을 빕니다. 그 다음에 89페이지 우리가 그냥 짱수로 들어가잖아요. 짱수로 들어가는데 이렇게 89페이지 보시면은 그 맨 마지막 단락 이게 세 번째 단락이라고 볼 수 있겠죠. 세 번째 단락 첫 번째 줄에 보면 송나라 이후 강남은 천년 동안 한족의 경제적 문화적 중심지였다. 예. 요리에서도 그랬다라고 했어요. 요리도 그러니까 이 중국인들 입장, 특히 한족들 입장에서는 뭐 그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근데 광동 같은 경우도 요리가 이제 뭐 굉장히 발달이 됐는데 그런 건 아닌가요? 그러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광동은 또 어떻게 보면 전통 한족 입장에서 뭐 약간 다른
민족으로 이렇게 취급할 때도 있거든요. 예, 재밌는 것은 뭐 손문은 또 그쪽에서 나왔어요. 예, 물론 이제 그렇게 전통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제 그렇게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 지역이 중심지였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그 두 번째 줄에 보시면 예, 중국 8대 요리에서 한 자리씩 차지한다. 예, 10대 요리를 이렇게 넓혀보면 상에도 빠지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 있듯이 그 굉장히 좀 복잡하고요. 그 종류도 굉장히 다양한 그런 곳입니다. 그러니까 역사도 그렇고 문화도 그렇고 굉장히 좀 풍부한 곳이죠. 그리고 요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 이제 90페이지에서 이제 짱수가 있습니다. 자, 짱수 중국 전통 8대 요리 하나. 그래서 여기는 뭐라고 하냐? 여기를 이제 수차이라고 해요. 수. 예. 짱수에 수 해가지고 수차이죠. 저 차이는 같은 절강성에 쩌장에 저 해가지고 저 차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이걸 합쳐서 짱저 차이라고 한다. 그렇죠? 짱저 차이 아시겠죠? 짱저 차이. 어쨌든 뭐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 선진 시기에 오나라, 그러면 생선구이, 생선찜, 생선회 등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하면 될 것 같아요. 잠깐 좀 이상하게 됐네요. 어쨌든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네, 이어서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